그 대열반에 들고 나면 모든 것이 사라진 무로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믿고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이제 사리불존자가 충고하기 위해서 만나러 왔다가 오늘 들어서 하나씩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이 몸이 영원한가 무상한가, 몸을 의지해서 발생한 느낌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그 다음에 그 느낌에 의지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좋다 나쁘다, 그 다음에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시비의 생각들이 영원한가 무상한가, 그 다음에 옳고, 그 다음에 또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이롭다고 생각하는 것, 좋은 느낌에 대해서 욕구가 발생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욕구가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형성은 무상한가 영원한가, 그것도 영원하고, 그러한 수상행과 어울러서 일어나는 그 의식은 무상한가 영원한가라고 했을 때 무상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대답이 나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무상하며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어서 성스러운 제자들은 염호하는 마음을 내고 그리고 떠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마가가 얘기하는 그 열애의 사후의 열반에 대한 것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잘 배운 제자는 오온에 대해서 염호하는 마음을 내어서 떠나고, 그 다음에 떠난 다음에는 오온에 대한 집착에서부터 해탈하고, 그 다음에 해탈한 다음에 나는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겼고, 그 다음에 해탈했다는 지혜는 더 이상 내가 오온에 대해서 붙잡고 욕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어디에서도 태어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 생에는 더 이상 태어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청정한 삶은 이루었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윤회하는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아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일단 무엇이냐면 오온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을 버려야만 해탈이 온다. 그래서 내가 오온에 대한 수행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그게 증명이 돼야 안 돼요.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오온에 대한 집착을 그것을 버려야 될 줄을 모르고 그리고 그것을 닦는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수행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온 하면은 남의 얘기 같지만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5가지 감각으로 받는 그 느낌 다 대부분 사람들이 집착하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 선입견, 그리고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생각,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염호해서 놓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꿈에라도 생각하나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을 주장해서 더 키우려고 하지. 내가 좋다고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을 남들에게 씌우려고 하지. 내 것을 놓아버리려고 사람들은 하죠. 그 다음에 나의 욕구를 버리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나의 수상행, 거기에 대해서, 식에 대해서 집착을 놓아버리는 것이 바로 수행이고 해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오온을 집착을 놔버리라고 하는 것이 마치 살아있는 채로 이 살 껍질을 벗기는 것보다도 더 괴로울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차라리 어떤 사람은 요 살껍질을 살아있는 채로 벗기는 건 참지만 나의 오온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하면은 버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 오온이 돛 닦는데 어떻게 방해가 되는 것이고 오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여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온이 첫 번째 사리불존자는 오온은 무상한 것이고 오온은 무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버리고 해탈해야 된다라고까지 2단계로 얘기한 다음에 3단계로 질문하는 것은 야마가야, 그대는 열애가 물질이라고 생각하는가? 느낌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은 표상과 생각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열애는 여러 가지 욕망들의 합이라고 생각하는가? 열애는 순수 의식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요것이 오온 중에 하나를 열애로 생각하느냐가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색, 수, 상, 행, 식 중에 하나를 열애라고 생각하느냐. 자, 그것을 금강경 5장에서는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30 이상을 다 갖췄다고 해서 열애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수보리가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 용어로 말하면 그건 뭐예요? 색을 열애라고 볼 수가 있느냐 말하고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또 아까 누군가가 대답하기를 열애는 법성이다 라고 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러면 그건 무슨 말하고 같아요? 열애는 순수의식, 열애는 열애장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야마가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열애에 대한 것은 뭐냐면은 열애가 물질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혹은 물질 바깥에. 그래서 그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열애가 오온 속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열애가 오온을 떠나서 따로 열애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오온 중에 하나가 열애다라고 생각하거나, 두 번째로 오온의 합이 열애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오온의 합이, 세 번째로는 오온 안에 있던가, 네 번째로는 오온 바깥에 있거나 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질문이 계속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 칠판 보시면 열애는 물질, 감수, 지각, 형성,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오온의 합을 열애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면은 오온을 떠나서 열애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열애는 진실로 파악될 수가 없다. 열애라고 하는 것은 파악될 수가 없다. 그런데 번뇌를 소멸시킨 자는 몸이 파괴되어 죽은 다음에 단멸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라고 했을 때 야마가는 지난날의 무지 때문에 악한 견해를 가졌지만 지금 사리불존자의 설법을 듣고 진리를 즉했다.
아비사마야, 현관했다, 깨달았다 라고. 그러면 이제 네가 그 도리를 알았다라고 하니, 누군가가 알아하니 열반에 들면, 그러면은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가, 어디로 가는가 라고 질문을 받으면 그대는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라고 질문을 받으면 너는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라고 하니까, 색수상행식은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괴롭고, 무상하고 괴로운 것은 실체가 없는 무자성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1단계 야막가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자, 아까 내가 설명을 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유의의 진재와 그 다음에 속재와 무의의 진재 세 가지가 있는데, 유의의 진재인 색심소, 그걸 다시 넓히면 뭐가 되죠? 오온이에요. 오온만 우리는 생과 멸을 말할 수가 있고, 나머지 순수 개념,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마치 지푸라기를 밟고 뱀이 생겼다가 지푸라기가 사라지면 뱀이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지푸라기를 밟은 사람의 뱀의 유무를 말하는 것은 옳지가 않고, 무의의 진재인 열반, 모든 형성된 것이 해체되고 주관과 객관이 소멸한 자리를 이것이나 저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당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이 만약에 속재의 유무나 무의의 진지의 유무를 얘기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와서 대답을 해야 돼요? 오는 무상하고, 무상한 것에 집착하는 것은 괴로움이고, 그리고 무상하고 괴로운 것은 자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집착을 버려서 해탈하게 된다. 그 해탈한 자에게는 더 이상 그 무엇으로도 인식을 얘기하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다. 여기서 한 걸음 나가가지고, 우리가 무라고 하는 것은 유를 전제로 하고 있다. 유가 사라졌을 때 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열애가 살아있을 때 그 열애의 본질을 유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열애의 본질은 살아있을 때도, 그 다음에 멸한 다음에도 그 해체된 심리적인 상태는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야마가 경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 노트를 보세요. 열의 22장 관열의 품을 보게 되면 22의 1번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치원 스님, 그 다음에 스님, 이 중론의 22장 노트 안 띄워줘도 지금 다 앞에 가지고 있나요?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다시 공유를 해 줄게요. 아니고,
화면 공유 됐으면 동그라미 해주세요. 오케이. 지금 관열애품이라고 나오죠? 동그라미 해주세요. 관열애품이라고 나왔으면. 오케이. 자, 여기에 22장 1에 뭐라고 하느냐면 스칸다나 열에는 온도 아니고 나 안냐 스칸다부요. 온을 떠나서 말할 수가 없고 너 아스민 스칸다 열에 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너 떼수사 온들 안에 열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따따갔다 스칸다반 열애가 온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까따모 어떻게 해서 아뜨라 따따갔다 열애를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와서 뭐가 궁금하죠? 열애가 열반에 존재한 다음에 열반에 든 다음에 열애는 어떤 부사의한 능력으로서 존재할 것인지 아니면은 완전히 그냥 정멸의 바다에 들어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또 궁금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궁금증이 올 때 아까와 같은 순서로 열애를 온 중에 하나로 온의 합으로 온 안에 있는 것으로 온 바깥에 있는 것으로 관찰했을 때 그 모든 것이 합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한 야마가경 초기경전의 방식이 바로 어디에 와 있어요? 바로 관열애품에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론을 바라볼 때 두 가지 관점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초기 불교에서 무기라고 얘기했던 것 그리고 그런 그 열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열반의 상태를 무엇으로 다룬다고요? 열반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초기 불교에도 대승불교에도 그래서 이 중론에서는 변증법적으로 열반을 표현을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변증법은 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으로 그래서 열반 이외의 모든 가능성에 부정을 함으로써 그 열반으로 가게 하는 열반을 납득하게 하는 다시 말해서 아미탑을 제하방, 착두, 심둘, 절망망, 염도, 영궁, 무념처, 융분, 상방, 자금광.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가위표를 침으로써 더 이상 생각이 이룰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 해서 거기에서 모든 사념이 멈춰진 해체를 열반을 체현하게 하는 독특한 논리적 방식이 바로 중론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날 거예요. 왜 부처님 당시에는 이런 것이 나지 않고 이때 용수보살의 때 이런 그런 변증법이 발생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학문을 활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양자역학을 도움을 받아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있는 그 조사 스님들은 그 당시의 가학과 그 당시의 심리학, 그 당시의 논리학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거죠. 바로 기원후 2세기에서 3세기가 인도 사회에 무엇이 불교와 그 다음에 힌두교 사이에 논리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사실은 논리학이 중론, 중간학에서 먼저 발생한 게 아니에요. 논리학의 시조는 어디에서 보냐면 우리 그 인도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느야야
느야야 학파라고 하는 육파 철학 중에 하나로 보고 있고, 이 느야야 학파는 벌써 언제 개발이 됐어요? 기원전 1세기에 아주 굉장히 커다란 폼으로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 인도 논리학이 기원전 1세기에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그 인도 논리학이 불교에도 영향을 미치고, 불교를 먼저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불교가 또 공격을 그 논리학을 사용해서 받아가고, 그것을 언제까지 했냐면 기원 후 11세기까지의 긴 그 전쟁의 서막을 바로 느야야로부터 해서 중론에서 용수보살이 먼저 포문을 터뜨렸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 논쟁을 받아서 11세기까지 어떻게 육파 철학과 그 다음에 불교와 논쟁을 했는가는,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인데, 그것은 관심 있는 사람이 따로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논리학을 최대로 발달시켜서 논리가 끊어진, 논리가 해체된 열반의 세계로.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에 대한 견해를 가졌을 때 나의 견해가 자체적으로 완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중론의 방식은. 그리고 이 나의 생각과 나의 신념의 자체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나의 생각과 나의 신념을 다 해체해 나가는, 논리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이 끊어진 경제로 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중론 1장 1절에 뭐라고 나왔느냐면은 프라티짜 사무빠다, 이 연기를 설하신 시바, 성스러운 분, 그 연기가 무엇이냐면은 뿌라빤짜 우빠샤마, 뿌라빤짜, 그걸 희론이라고 하는데 뿌라빤짜가 뭐라고 했어요? 원래 의미로 하면은 뿌라 반짜, 뭐냐면은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영특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뿌라라는 앞으로 나아가다 그런 뜻이고,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보면 앞으로 나아가서 5개를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확 펼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프로폴리에이션, 그래서 생각을 확장시킨다라고 하는데 전부 다 근거 없이 생각을 확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뿌라빤짜를 희론이라고, 정신적 유희라고,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부분들이 아까 칸트를 얘기했죠. 이 절대적으로 물 그 자체는 아까 thing in itself, 물 자체라고 했지만 그거를 칸트는 노우메나 라고 그렇게, 노우메나,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절대적 진실이에요. 근데 이 절대적 진실은 감각기관과 12개의 카테고리에 의지하는 인간들은 절대 타치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그 감각기관과 12가지 카테고리를 가진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페노메나. 페노메나, 현상. 우리는 그 현상만 볼 수 있을 뿐이지 노메나, 진실, 현상을 넘은 그 진실 자체는 볼 수 없다고 칸트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프라빤짜라고 하는 이 희론, 사유에 의해서 뭐가 감춰졌다고요? 진실이 감추어졌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희론, 사유 이런 것은 뭐냐? 속죄에 속하죠. 속죄, 우리가 사유를 통해서 아는 것은, 그것은 진실이 사유를 통해서 감춰지는 거죠. 그래서 사유의 흐름에 맥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용수보살은 이 중론의 27장을 통해서 사유를 하려고 하는 그 사유의 흐름을
다 전부 다 해체시키고 맥을 딱딱 끊어가지고 모든 견해에 자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서 생각이 더 이상 앞으로 뿌라, 반짜, 희론을 일으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뿌라, 반짜, 우파샤마 그 희론이 쉬어져서 실현이 쉬어진 그러한 중도법 마디야마가 중도의 법을 설하신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게 귀경내 1장 1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것은 이제 결국 같은 논리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것을 떠나서 다시 이제 야마가 경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마가 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그 다음에 1부가 끝났어요. 자, 2부에서는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제 사리부리 야마가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 한 부유한 장자 슈레스다, 보통 이 당시에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엄청난 거부가 되는 사람들이 기원후 1세기에서 3세기에 대거 등장을 하고 그걸 슈레스다라고 하고 그걸 장자라고 한문에서는 번역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굉장히 돈이 많은 벼락부자가 된 집안에서 이제 돈을 이제 뭐 여러 가디언들을 세우고 금고를 많이 만들어서 지하에다가 땅을 묻어가지고 보물을 잘 간직하고 있어요. 자, 도둑은 이런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아요. 정보를 받았어요. 자, 저기에 한 50명 정도의 그런 이제 집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땅속으로 여러 기관 장치를 해서 했을 텐데 이제 도둑질이 연합을 딱 하는 거죠. 그래서 기관 장치를 해체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쪽으로 한 사람이 들어가서 끈앞풀이 되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힘으로 뺏으려고 하면은 그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깊숙한 곳에 묻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아주 수려하게 생긴 아주 젊은 사람을 이 집으로 보내서 일꾼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 아들에게 접근하는 거죠. 이 집안에. 그 아들에게 접근해서 이 아들이 좋아하는 승마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도박과 유희, 기생집 같이 다니면서 아주 그냥 그 사이클을 잘 맞춰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주 친한 친구가 됐어. 친한 친구가 돼서 내가 일자리가 없으니까 너희 집에 혹시 일자리 있으면 나 좀 일자리 하나 줄래? 해가지고 그 친구 그 반연으로 그래가지고 그 장자의 집안에 들어가서 집사가 이제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그렇게 친한 신분이 되어서 친한 신분이 되어가지고 그를 한쪽으로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이제 살인을 하는 거죠. 살인을 하는 목적이 뭐죠? 이제 보물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이제 살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비유가 뭐냐면 이때 이 장자의 아들이 그렇게 친한 친구처럼 잘 같이 놀아주고 정말 둘도 없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일하러 올 때, 그 다음에 일하면서 그렇게 시중을 잘 들고 같이 놀러 다닐 때 이 사람이 그러한 의도가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재산을 뺏을 거라는 그런 이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죠. 자, 이 비유가 뭔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자기는 죽을 때까지 이 친구에게 죽음을 당할 때까지도
아마 잘 살펴보면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서도 이런 드라마 있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이제 자기 친구한테 죽임을 당하는지 모르고 죽는 거예요. 자, 이 친구가 뭐라고 사리불 존자는 비유를 했어요? 오온이라는 거야. 내가 가장 소중한 친구고 이 친구가 없으면 나는 죽은 시체보다도 더하다고 생각하고 이 친구를 의지해서 살았는데 이게 바로 의도가 아주 괘씸한 흉악한 범죄자라.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온 거예요. 뭐가? 색이, 나의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몸이, 그 다음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느낌. 우리가 이 느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해요? 느낌이 싫다고 하면은 막 친구들도 사정없이 막 그냥 날카로운 혀로 너 느낌 그거 잘못됐어 라고 해서 친구들도 막 그냥 다 막 그냥 쳐버리고 그 느낌을 막 그냥 주인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 그 생각을 얼마나 나의 주관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을 때 심지어는 부모 형제하고도 싸운다고 하잖아요. 내 이 옳다라는 그 견해 때문에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해요. 나의 욕망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리불존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나의 이 몸, 나의 느낌, 나의 이 옳다, 그 다음에 나의 이 이롭다라는 생각, 이것이 바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라는 거예요. 이 오온을 케어해봤자 시간만 뺏기고 에너지만 낭비하고 나중에는 나를 쓸쓸한 곳에 남겨주고 죄만 잔뜩 지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오온은 떠나는 거야. 내가 죽을 때.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아주 그 친한 친구가 예전에 그 중국에 그런 영화가 있어요. 어떤 한 그 시골에 있는 그 농사꾼이 거부가 됐어요. 거부가 됐는데 시내 그 장을 보러 갔는데 유곽에서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유곽이 어딘지 알죠?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정신이 팔려가지고 펄벅의 대지라는 작품에 이제 그게 나오는데 왕룽이죠, 주인공은. 그래가지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 여자의 화기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가난한 데서 출발했는데 자기의 그 막 금싸라기 같은 땅을 다 팔아가지고 그 여자에게 금은 보석과 장식구를 이제 그렇게 만들어 이제 주죠. 결국은 그 여자가 뭘 좋아해요? 마약을 좋아하죠. 그래서 대마초인가 뭐 마약인가 그 피우는 걸 뭐라고 하죠? 아편을 좋아하죠. 그래서 그 여자에게 아편을 사주기 위해서 돈도 다 쓰고 그 여자가 좋아하니까 자기도 아편을 먹고 그 다음에 둘 다 산송장이 되어서 결국은 돈 다 없어지니까 이 여자는 또 다른 남자에게 와, 똑같이 우리의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빛을 지게 하고 우리를 그렇게 뭐라고 할까, 자산을 다 탕진하고 업을 있는 대로 다 지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쓸모가 없게 되면은 우리를 떠나가 버리는 게, 나를 떠나가는 게 오온이다. 이게 이제 사리불존자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죠. 정반대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출가자도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고 똑같이 살아버리면은 안 돼. 최소한 알아야 돼.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오온을 따라가는 것이 업을 짓는 이런 나의 원수와 같다. 그래서 오온을 뭘로 봐야 된다? 원수로 봐야 돼.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온이 달을 이끌고 가는데 아무런 알아차림이, 알미 없어. 그래가지고는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시작은 뭘로 시작돼요? 오온이 나를 끌고 가는 주인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게 샷띠가 이제 거기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리불존자는 굉장히 뭐라고 충격적인 그런 비유를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주로 이제 이런 실체가 없는, 그 다음에 괴로운 물질, 그리고 무상한 물질, 그리고 실체가 없는 물질, 조건 주어진 물질, 그 다음에 나를 마침내 살상시키는 살인적인 물질,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물질에 접근하여 집착해서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이 오온의 존재에 대해서 접근하고 집착하면서 오랜 세월을 불이익과 고통 속에서 보낸다. 그래서 무상한 물질은 무상하다고 관하고, 괴로운 물질은 괴롭다고 관하고, 실체가 없는 물질은 실체가 없다고 관하고, 조건 지어진 물질은 조건 지어졌다고 알고, 살인적인 물질은 살인적인 물질이라고 알아서 물질을 두려워하고 멀리하고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이것은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러한 사람이 바로 부처님의 제자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붓다고사는 이제 여기에서 뭐라고 주석을 하느냐면은 모든 그 형성된 그 오온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그 다음에 형성된 것이 멈춤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견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형성된 것은 그런 유의법들은 생겨나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사라지는 때가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없었던 자성이 있는 존재가 생겼고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견이다. 그래서 자성이 있는 존재가 생기고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사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할 수 있는 것은 형성된 것들의 생과 형성된 것들의 소멸, 다시 말해서 오온은 형성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 생성된 오온의 생멸은 말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자성이 있는 존재, 열애, 그 다음에 붓다, 자성이 있는 열애, 붓다, 이런 것이 생하고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사견이다. 이게 아까 바로 우리 그 열애품에서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열애품에서 뭐라고 그렇게 나왔느냐면은 열애품에서 관열애품에서 3절에 프라티짜 프라바밤, 연애 다른 것에 의지해서 그 생기는 것, 야소 아나트마이띠 우빠빠디아때, 그것은 무아라고 하는 말이 성립된다. 이하쩌 아나뜨마, 그것이 무아인 것. 사 까땀바비시아띠 따따갔다, 어떻게 그 무아인 것을 열애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이 없는 것, 그것은 열애로서도 자성이 없고 붓다로서의 자성이 없는 것, 그런 것을, 그런 무자성인 것을 무슨 열애, 붓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그 말을 칭하는 것도 짐지칭하는 것이지 그것은 실제가 아니다. 말을 칭하게 되면 아까 뭐라 했죠? 언어에 의해서 그 진실한 대상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덮어버려, 속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칭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럼 결론적으로 무엇인가? 모든 프라판자, 희론이 소멸한 상태,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내가 열애가 되고 내가 아란이 되고 하는 그 상태에서 그 상태를 체험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것이 어떤 물질이나 언어나 생각을 통해서 그것을 무엇라고 유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에서 보면 한계가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음 이 강의를 한번 다시 들으면서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개념을 전부 다 실온을 멈춰버리고 놓아버린 상태에서 그 순간을 1초라도 그렇게 경험하게 되면 그 상태에서는 그 모든 그 언어가 정지되고 무엇이다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아, 이게 진실이구나. 그래서 야막가경과 그 다음에 용수보살이 중론에서 얘기하는 그 열애 장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일치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거 하나만 있느냐? 천만의 말씀. 이 초기경전에 다른 각도에서 10개의 각도로 이제 이런 이제 비슷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것을 중론의 각 장에 대비해서 보게 되면은 이 중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 불교의 가르침하고 얼마나 충실하게 그 안에 있는 그 골수를 그렇게 빼어서 정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해력과 그 다음에 우리의 관찰력의 문제인 것이지 진리는 둘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 정도라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이게 대중생들 많이 오셨으니까 등락 전에 오늘 하루만 튕겨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오늘 하루만. 예, 오늘 외에는 초파일날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 끝나고 바로 우리 차 타고 가서 단체 관람하고 옵시다. 오늘 하루 네.